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했었냐면 물체 운동에 대해서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해보자. 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등가 속도 운동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지난 시간에 배웠어. 등가 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가속도를 결정하는 건 물체의 질량과 물체가 받은 알짜입니다. 물체가 받은 질량과 물체의 알짜임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하려면 방향도 일정해야 되고 빠르기도 일정한데 가속도의 방향이 일정하려면 힘의 방향이 변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려면 일단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힘의 방향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그래야 가속도의 방향이 일정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어차피 물체의 질량은 안 바뀔 거니까 물체가 받고 있는 알짜 힘의 크기가 일정해야 되죠. 그래서 등가속도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힘만 보면 돼요. 힘의 방향도 안 바뀌고 크기도 안 바뀐다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물체가 똑바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동안도 물체가 어디에 있던 그 물체가 받는 힘은 항상 아래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힘이 중력만큼 작용을 하고 있어. 그러니 물체가 아무리 올라가다 내려오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었어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물체가 똑바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연지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에 속하는 게 맞아. 그랬어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또 다른 포물선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물체를 비스듬하게 던져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포물선 운동을 하는 동안도 물체가 여기에 있던 상관없이 물체는 항상 중력 방향으로 모든 지점에서 힘을 받을 거고요. 그 중력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포물선 운동을 하는 물체가 매 순간 빠르기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는 그런 운동을 해도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포물선 운동은 한 방향의 운동만 하지 않는다. 얘처럼 수직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는 수평과 수직 방향 운동 두 개를 동시에 한다. 그 중에서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바뀌지 않고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다. 그 중에서 그럼 선생님 수평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등가속도라고 해요? 네. 자,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등가속도 운동하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 전체를 등가속도 운동으로 본다. 알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포물선 운동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꺼번에 포물선 운동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땅바닥에 건물 위에서 공을 수평으로 던지는 운동부터 설명해서 그래서 우리가 포물선 운동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건물 높이가 20m인 건물에서 공을 질량이 2kg인 공을 수평으로 5의 빠르기로 던져. 그러면 공은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질 거야. 자, 근데 공을 일정한 시간으로 사진을 다중성광 사진기를 찍었더니 여기 있던 공이 여기 있고 여기로 오는 형태로 공이 운동하더라. 그래서 공이 옆으로 가는 동안 수평으로 무슨 운동을 하는지 같은 시간 동안의 간거리를 봤더니 처음에 여기 있던 공이 여기로 이렇게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공이 같은 시간 동안의 간거리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평 방향으로 공이 등속 운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이 그러면 그동안 수직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했는지 같은 시간 동안에 공이 간 거리를 봤더니 처음에 여기 있던 공이 여기로 떨어지면서 같은 시간 동안에 공이 간 거리가 점점 그래서 커지는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요.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에서 물체가 얘는 수직 방향은 빨라지고 얘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는 건 사실은 날아가는 동안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등속 운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수직 방향으로 날아가는 내내 이 물체가 중력이라는 힘을 받고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하는 거냐면 사실은 자유낙하를 수직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붙여서 그래서 동시에 하기 때문에 내 눈에는 포물선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물체가 20m를 떨어집니다. 20m 떨어지는 동안 몇 초 걸립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 자유낙하 형태의 물체에서 낙하거리 h는 2분의 1 gt 제곱으로 자유 등가속도 운동 공식 바꿔서 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루트 g분의 2h로 해결하면 돼. 근데 가속도는 10이고요. 2 곱하기 낙하거리가 20이기 때문에 얘는 낙하하는데 2초 걸렸구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낙하하는데 2초 걸렸으니까 수직 방향은 1초당 속도가 10씩 빨라지니까 여기에 왔을 때 물체는 수직 방향으로 속도가 20일 거고 그동안 수평 방향으로는 여전히 등속 운동했으니까 여기에 왔을 때 수평 속도는 그대로 5일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물체가 떨어질 때 속도 방향은 아래로 20, 수평으로 5기 때문에 물체가 실제로 낙하할 때 속도 방향은 이걸 벡터 합성한 이 방향이 공이 실제로 날아오고 있는 방향이고 이때 빠르기는 루트 425의 빠르기로 낙하하고 있다.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쪽짜리 포물선 운동 말고요. 완벽한 포물선 운동을 보자. 이런 얘기예요. 완벽한 포물선 운동을 봤을 때 공을 비스듬한 방향으로 던지면 공이 포물선 운동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이런 운동을 할 거야. 되겠죠?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중 공을 내가 비스듬한 방향으로 V의 속도로 던졌던 거고요. 그리고 공이 지면으로부터 세타라는 각도를 이루게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최고점을 기준으로 사실은 공은 왼쪽에서 수평으로 등속 운동, 수직으로는 연직상반 운동을 해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간 거고 그리고 반쪽아리를 보면 얘는 수평으로는 여전히 등속 운동, 아래로 자유낙하하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띈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얘는 수평으로 얼마의 속력으로 가는지를 보려면 얘를 벡터분의 수평과 수직으로 하시면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V 코사인 세타였을 것이다. 수직 방향 속도는 V 사인 세타만큼의 속력으로 던진 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던질 때 속도가 20이고요. 이 각도를 30도라고 한다면 사실은 수평으로는 20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수평 방향으로 10루트 3의 속력으로 던져진 운동을 등속도로 계속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는요. V 사인 세타니까 20 곱하기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10의 빠르기로 공을 던진 것과 같은 효과다. 자, 그래서 얘는 수직 방향으로 공을 10이라는 속력으로 던졌으니까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최고점에 올라가는 그 순간이다. 그렇죠? 그래서 최고점에서는 수직 방향 속도는 0이니까 없습니다. 자, 최고점에 왔을 때는 수평 속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꼬맹아 실제로 최고점에서의 속도가 얼마냐라고 하면 최고점에서의 속도는 그냥 수평 속도 얘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점에서는 수평 속도밖에 없습니다. 최고점에서의 속도가 0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수직 속도만 0입니다. 자, 그래서 수직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인데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직 방향 속도를 중력가 속도로 나누면 된다. 그러니까 수직 방향 속도가 10이고 중력가 속도가 10이니까 얘는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초였다는 걸 우리가 안 거다 이 뜻이에요. 됐죠? 자, 수직 방향 속도를 중력가 속도로 나누시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 1초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수직 방향 속도가 바로 뭐였는지 우리 구해드렸죠? 수직 방향 속도 이렇게 합니다. 수직 방향 속도는 실제로 V 사인 세타입니다. 중력가 속도가 G입니다. 이게 바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을 그냥 예쁘게 문자로 표현하면 이런 모습이야. 이런 얘기 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수직으로 올라갈 때 1초 걸리면 내려올 때도 1초 걸린다.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시간이 같아서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의 2배입니다. 이해해? 이해해? 그래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의 2배를 하시면 올라갔다 내려가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사실은 수평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납득합니까?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올라갈 때 1초 걸렸고요. 내려올 때 1초 걸렸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2초 걸린 겁니다. 이해되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2초 동안 얘는 수평으로 뭐 할 거냐? 수평으로는 등속도 운동으로 날아갈 거잖아요. 수평으로 등속도 운동할 거니까 이 거리가 얼마야? 라고 하나 알값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자, 그래서 수평으로 날아간 전체 거리 R값은요. 수평 방향 속도에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을 곱하면 돼요. 이해되겠지? 얘는 수평 방향 속도가 10루트 3이라 그랬으니까 10루트 3에다가 자,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 2초를 곱하면 총 거리가 20루트 3이에요.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요. 맞죠? 근데 그거를 문자로 보여드리면 사실은 수평 방향 속도는 V 코사인 세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은 이 시간의 2배니까 G분의 2V 사인 세타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거를 예쁘게 정리하면 G분의 2V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이야. 맞아? 맞아? 근데 요 2를요 이렇게 써볼게요. 요거를 G분의 V 제곱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자, 수학 시간에 요거를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배우는데 우리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인 거 아시죠? 그래서 삼각함수 할 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고 배우죠. 이것처럼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은 사실은 사인 2세타와 같은 값입니다. 특수각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랑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 30 놓고 확인해 보셔도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이야. 그래서 그러면 여기 30 넣으시면 이거 60이니까 이 값도 2분의 루트 3이야. 같아져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랑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요거를 사인 2세타로 바꾸면 되죠. 그러니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G분의 V 제곱 사인 2세타가 된다는 겁니다.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를 예쁘게 정리해 드리면 얘가 G분의 V 제곱 사인 2세타가 언제나
됐어? 수평으로 날아갈 수 있는 최고 거리가 된다. 이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포물선으로 어떤 물체를 던질 건데 꼬맹아 속력은 일정해. 다 똑같아. 속력은 20도 던질 거야. 각도만 다르게 할 거야. 각도를 하나는 30도로, 하나는 45도로, 하나는 60도로. 됐어? 하나는 90도로. 각도만 다르게 해서 던지면 어떤 애는 이렇게 가서 떨어지고요. 어떤 애는 이렇게 가서 떨어지고요. 어떤 애는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지고요. 어떤 애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누가 가장 수평으로 멀리 날아가는 각도일까요? 수평으로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각도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수평거리 R은 G분의 V 제곱 사인 2세타인데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 어쨌든 던지는 속력이 일정하고요. 중력 가속도도 일정하기 때문에 뭐가 결정합니까? 각도가 결정하죠. 그러면 사인 값이 제일 크려면 사인이 몇 도면 되겠습니까? 90도면 되니까 오메가 2세타는 얼마면 되겠어요? 45도죠.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포물선으로 공을 던질 때요. 45도 각도로 던질 때가 가장 멀리 날아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해해? 그 다음에 하나 더. 각도가 작은 애도 여기 가서 떨어지는데 각도가 커도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착지 위치가 같은 서로 다른 두 각도가 있어요. 반비요. 몇 도와 몇 도? 30도에 60도. 그렇죠. 그러니 이 각도가 작은 걸 알파라고 하고 각도가 큰 걸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한 값이 90도일 때가 착지 위치가 같은 두 각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한 놈이 30도고 한 놈이 60도여도 되고요. 그럼 착지 위치가 같고요. 한 놈이 15도고 한 놈이 75도여도 착지 위치가 같아요. 이런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식으로 자꾸 써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일반식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 계산하면 그 값밖에 모른다. 그래서 우리 물리는 이렇게 문자 계산한다.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포물선의 속성입니다. 포물선의 속성이야. 자, 그러면 이러한 포물선 운동을 통해서 너네가 몇 가지 문제를 풀어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걸 선생님이랑 봐. 칠판을 끝에서 끝을 쓰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가운데를 자꾸 써볼게요. 자, 너네들이 공부를 할 때 과학을 이제 물리를 어려운 단계까지 공부할 때 이 포물선 운동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 주구장창 과거나 영재고나 이런 애들이 계속 풀고 있는 게 포물선 운동입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랑 하시죠. 66페이지 1번부터 4번까지 숙제 해왔어요. 이 중에서 질문. 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빨리 해결하고 가죠. 1, 2, 3, 4번 중에서 제가 뭐 해드릴까요? 이거 하나하나 다 어려운 문제들이라. 나경이는 해결을 다 한 거야? 지섭이는? 지섭아 어떤 문제 할까? 자, 딱히 질문할 게 없어요. 그러면 저는 3번을 할게요. 3번에 꼬맹아 봐봐. 같은 공인데 한 놈은 V로 수평으로부터 30도의 각도로 던진 거고 한 놈은 똑같은 속력으로 던지는데 각도만 60도야. 자, 그러면 꼬맹아 이제 30도와 60도를 보면 뭔가 알 수 있지. 얘 뭐야? 거리가 그렇죠. 수평으로 날아가 착지 위치가 같을 수 있는 두 각도야. 그러니까 A는 이렇게 날아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요 각도가 30도일 때 얘를 A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한 놈은 이렇게 가서 떨어지지만 착지 위치는 똑같아요. 요 각도가 60도거든요. 얘가 B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 네. 그래서
같습니다. 알파와 베타의 값이 90도이기 때문에 수평으로 날아간 이 거리가 같습니다. 이해해? 그러면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는 꼬맹아 수직 방향 수평 방향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는 건데 그러면 얘하고 얘가 A, B가 다 같아? 아니야. 이게 다 달라. 되겠어? 예를 들어 A는 수평 방향 속도가 20인데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이 1이라서 수평 거리가 20이야 라고 한다면 B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 속도가 10인데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더 높이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시간이 더 길어. 그래서 2초야. 그래서 수평 거리가 20이야. 이런 느낌이야. 이해돼? 자, 그러면 볼게.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는 얘 속력을 20으로 줄게요. V로 놓으면 애매하잖아요. 20으로 놓고 가자. 20으로 놓고 가면 A0이요, B0이요. 수평 방향 속도 얼마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수평 방향 속도는 V 코사인 세타 값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A 같은 경우에 수평 방향 속도가 10루트 3입니다. 그죠? B는 얼마냐면 10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됐어? 네. 그러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의 2배 하셔야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이잖아요. 자,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을 먼저 구할게요. 됐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중력 가속도로 수직 방향 속도를 나누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수직 방향 속도가 얼마냐면 V 사인 세타니까 A는 10이고요. 얘는 10루트 3입니다. 그걸 중력 가속도로 나누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얘는 1초 걸리고 얘는 루트 3초 걸려요.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은 이거의 2배니까 얘 2초 걸렸다는 거고 얘는 2루트 3 걸렸다는 겁니다. 맞죠? 그랬을 때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는 수평 방향 속도에다 걸린 시간을 곱하는 거니까 20루트 3이고요. 자, 10에다가 2루트 3을 곱하는 거니까 20루트 3입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간 거리가 진짜로 같습니다. 맞아?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그러면 얘가 올라간 높이는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어? 네, 얘는 수직 방향 속도가 10이니까 올라가는데 1초 걸리죠. 됐어? 수직 방향 속도가 10이고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1초니까요. 얘가 올라간 높이가 얼마냐면 이 밑에 있는 면적 5m입니다. 최고점까지 올라간 높이가 5m예요. 그래서 근데 B는요. 수직 방향 속도가 10루트 3이고 중력 가속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중력 가속도인데 똑같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루트 3초라 그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올라간 높이는 얼마냐면 얼마입니까? 15m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거 15m예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보시면요. 두 공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에서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걸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자, 얘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 가속도요. 무조건 다 중력 가속도. 됐어? A도 B도 가속도는 다 중력 가속도로 똑같습니다. 니은이요.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요. 라고 얘기했는데 포물선 운동으로 이렇게 갈 때 공기 저항이 없으면 같은 높이에서의 빠르기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닿을 때요. 던질 때 속력이 V면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도 얼마입니까? V로 같아야 됩니다.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수평면에 도달할 때 순간 속력은 둘 다 V로 같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디귿 보시면 수평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같니? 아니요. 수평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수평 도달 거리 같니? 그랬는데 수평 도달 거리는 둘의 각도를 합했을 때 90도가 되기 때문에 90이 되기 때문에 수평 도달 거리가 같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지? 이런 문제야. 괜찮아? 그러면 1, 2, 3, 4번이 완벽하게 이해된 거 맞아? 되겠어? 몇 번? 4번 보시면 그림같이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지점에서 수평 방향으로 15의 빠르기로 던졌다고 치자.
그러면 수평으로는 계속 15의 빠르기로 날아갑니다. 예외는 존재하지 않죠.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높이가 h고요. 수평으로 공을 던지면 얘는 15의 빠르기로 날아가면서 이렇게 떨어지지만 얘가 어느 높이에 있어도 수평 방향 속도는 그대로 15의 빠르기를 유지하면서 갈 겁니다. 수평은 등속이니까. 그러면 수직 방향은 됐어. 수직 방향은 자유낙하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꼬매가 잘 봐. 얘가요 15의 빠르기로 가는데 건물로부터 30m 떨어진 곳에 착지를 했다는 얘기예요. 몇 초 걸렸을까요? 몇 초 걸렸을까요? 몇 초? 2초. 맞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2초 동안 왔다는 얘기는 낙하하는데도 2초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걸린 시간이 2초니까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2초야. 그러면 자유낙하할 때요 시간 속도 그래프 보시면 자 시간이 지나면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져서 2초가 되면 속력이 20이 됩니다. 이해하죠? 그랬을 때 낙하거리가 저 건물의 높이입니다. 되니 얼마니? 20m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높이는 20m야 이렇게 돼요.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보시면 물체가 수평면에서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2초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건물 높이가 20m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셨을 텐데 문제는 3번, 4번에서 걸렸을 건데 자, 물체를 던진 후에 0.5초가 지나는 동안 속도 변화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꼬매나 속도 변화요. 속도 변화 언제까지? 0.5초가 될 때까지. 그러면 속도가 바뀐 건 수평이니 수직이니?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수평 방향 속도는 볼 필요가 없고요. 변환 방향만 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속도 변화는 수직 방향으로만 바뀐 겁니다. 됐어? 그러면 처음에 0초일 때 수직 방향 속도 얼마인데? 0. 그러면 0.5초 지나면 수직 방향 속도가 얼마인데? 5. 맞아요. 그래서 0에서 5로 바뀌었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은 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알겠어? 수평은 속도가 안 바뀌었으니까 고려할 수 없어. 고려 대상이 아니야. 자, 속도 변화는 변환 쪽 속도만 보면 돼. 되겠죠? 그래서 변환 쪽이 수직 쪽이라서 0초일 때 수직 방향 속도와 0.5초일 때 수직 방향 속도의 차이가 속도 변화량이다. 그래서 얘는 속도 변화량이 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문제 보시면 던진 위치를 원점으로 할 때 여기를 원점으로 주자고요. 좌표를 그렸을 때 여기가 원점이라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던진 위치를 원점으로 뒀을 때 여기에 특정한 위치 P가요. X축으로부터 X, Y축으로부터 Y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X. 자, 여기까지 내려온 거리를 Y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이렇게 XY인 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꼬맹아 어느 지점을 지나던 X축 방향 속도는 15를 됐죠? 그러면 이때요 X축 방향 속도 있을 거고 Y축 방향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 속도는 이 둘을 벡터 합성한 이게 실제 속도입니다. 납득합니까? 그러면 실제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실제 속도는 이거 이렇게 그렸을 때 요만큼이 피타 삼각형이니까 됐죠? 실제 속도 V는 루트 Vx 제곱 더하기 Vy 제곱이면 돼. 맞아? X축 방향 속도의 제곱에 Y축 방향 속도를 제곱하시면 됐어. 그거에 루트 씌우시면 그 순간의 속도란 말이죠. 자, 그 중에서 우린 알아요. X축 방향 속도는 영원히 15의 제곱입니다. 그쵸? Y축 방향 속도가 문제입니다. Y축 방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속도는 빨라질 거예요. 자, 그랬을 때 Y라고 하는
낙하거리를 준 거야. y만큼 낙하거잖아요. 그랬을 때 속도가 얼마인지를 물어봤는데 그럼 나 물어볼게요.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몰라요. 시간을 모를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이 뭡니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요. 그랬을 때 Y 지점에 왔을 때 속도가 나중 속도 이 새끼겠죠. 근데 처음 속도는 수직 방향 속도 0이었죠. 맞아. 그러니까 Y 제곱 속도는 사실은 이 중력가 속도, 낙하거리 Y 요거라고요. 맞아? 이거죠. 그래서 Y의 제곱은 2GY라고 쓰는 게 맞다. 맞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중력가 속도를 10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G 대신에 10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0Y야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이해되겠어? 가능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날 애들이 질문하는 게 3번하고 4번이야. 사실은요, 이런 문제요. 특정한 목적이 없으면 이런 문제까지는 풀어주지 않죠. 하이탑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를 푸셔야 여러분들이 이과적 사고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쉬운 문제만 여러 번 푸는 거 의미 없고요.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푸는 게 차라리 쉬운 문제 100개 푸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냥 현행이 조금 편안하게 느껴질 거예요. 자, 필드 다 했을까요? 지워도 돼? 지워봐.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포물선 운동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선생님이 5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5번하고 6번은 대충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지선봐 7번 해결했니? 아까 자, 우리는 조금 일찍 와서 7번을 해결을 했었는데요. 됐어. 나경, 너 아까 뭐였었지? 6번, 7번을 했었나? 7번. 그럼 5, 6, 7이 해결이 된 거야? 네.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8번, 9번, 10번을 먼저 설명할게요. 8, 9, 10을 먼저 설명하고 지섭이는 7번을 8, 9, 10 설명한 다음에 풀어서 이해 안 되면 다시 할게. 되겠어? 자, 8번 보시면 이 문제들이 이제 골 때립니다. 8번은요. 이렇게 됐어. 수평면에서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렇게 경사면을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포물선 운동을 슉 해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됐어. 이렇게 떨어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 이렇게 웅덩이가 파여 있어서 착지를 여기에 해야만 아저씨가 여기 웅덩이 안 빠져.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저씨가 안전하게 여기에 착지하기 위해서는 됐니? 여기 P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이 얼마로 뛰어야 여기에 올 수 있는 최소한의 속도냐? 이거 묻는 거예요. 문제의 의도가 그겁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우리한테 준 건 뭐냐면 여기에 수평면이랑 이루는 요 각도가 45도야 이렇게 줬네요. 그럼 당연히 요 각도가 45도야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45도로 여기서 날아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원래 뛰었던 높이보다 훨씬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되겠죠? 얼마 내려와야 되니? 얼마? 5m. 그리고 얼마 가야 되니? 10m. 수평으로는 10m를 가야 되고요. 수직으로는 5m를 낙하해야 됩니다. 됐어? 네, 원래 높이보다. 됐죠? 그래서 5m를 내려올 동안 수평으로 10m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되겠지? 자, 그랬을 때요. 꼬매나 잘 보시면 얘 수평 방향 속도 얼마야? 수평 방향 속도 얼마야? V 코사인 45도. 그러니까 얘는 2분의 루트 2 V. 맞아? 수직 방향
수평으로도 2분의 루트 2 V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 수평 방향으로 날아가야 되는 거리가 10m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모르니까 그냥 t로 볼게요. 괜찮아? 네. 그랬을 때 수평으로 날아가야 되는 거리는 수평 속도에다가 착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곱하면 수평으로 간 거리 10m 나와야 되죠. 수평 속도가요 2분의 루트 2v고요. 걸린 시간이 t초입니다. 그랬을 때 간 거리가 10m인데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얘가 세울 수 있는.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수직 방향입니다. 수직 방향만 보시면 사실은 얘는 일정한 높이에서 똑바로 올라갔다가 자기보다 5m 낮은 곳에 내려오면 되죠. 그랬을 때 얘 변이가 얼마니? 얘 변이.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 때 변이 얼마니? 변이 얼마입니까? 처음 위치에서 낮은 위치를 향하는 방향으로의 직선거리니까 얼마입니까? 5m입니다. 그치? 우리 변이 구하는 식이 뭡니까? S는 V제곱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죠. 맞아? 그러니까 이 변이가 바로 이 방향이니까 처음에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 방향 플러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분이죠. 이해해? 괜찮아? 처음에 얘가 이 방향으로 떴으니까 이 방향을 플러스로 놓으면 변이는 이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야. 됐죠? 마이너스 5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수직 방향 속도가요 2분의 루트 2v에 그죠?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t. 거기다가 2분의 1 곱하기 at 제곱인데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고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중력 가속도를 얼마로 하라고 했냐면 10이라고 알았으니까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t 제곱으로 보시면 된다. 이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뭐 할 수 있냐면 꼬배나 우리가 아까 1번식에서 얘는 10이야 라고 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대로 여기 들어있습니다. 네. 이거죠. 그래서 루트 3초 걸렸어.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 t에다가 루트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6v는 10이야. 여기다가 루트 3 집어넣으니까. 그죠? 그러면 v는 루트 6분의 20이니까 6분의 20 루트 6이니까 3분의 10이군요. 이게 맨 처음에 저기를 날아갈 때 속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야. 이렇게요. 수직으로 뛰고 수평으로 뛰어서 바닥에 착지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쓴 건 뻔합니다. 수평으로 간 거리, 수직으로 올라갔을 때 변이. 그거 이용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냥 계속 우리가 배운 거를 여러 형태의 문제에 반복해서 넣어볼 겁니다. 그게 8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도 보죠. (9번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각각 40m h에서 물체 AB를 각각 수평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던지면 AB는 점 Q에 떨어진다. A의 처음 위치는 점 P의 연질 위이고 그리고 B의 처음 위치는 P와 Q 사이에 정확하게 가운데 위에 있다. 자, 그러면 B의 처음 높이 H는요 몇 미터이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이제 알았어요. 자, 거기에서요 이렇게 보시면 세 지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P고 여기가 Q고 그거에 정확하게 가운데 지점이니까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자, P에 자 40m 높이에서 A라는 공을 던집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던지니까 얘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여기에서 착지를 이렇게 하겠죠. 이게 A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점인 위치의 높이 H에서 E라는 공도 수평으로 던집니다. 근데 이때 얘를 던지는 속력과 얘를 던지는 속력이 같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착지하게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높이 얼마로 하는데? 이런 얘기죠. 근데 꼬맹아 잘 봐. 수평거리로. A는 E가 날아간 수평 거리가 몇 대 몇이야? 그쵸. 2대 1입니다. 맞아요. 수평거리가 2대 1인데 너네 알죠?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는 수평 속도에다가 낙할 때까지 걸린 시간인데 A와 B가 수평으로 던진 빠르기가 같대. 예를 들어 이거 10이고 이거 10인데 간거리가 2대 1이라서 얘는 20m 가야 되고 얘는 10m 가야 돼.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면 얘는 착지할 때까지 몇 초 걸리니? 2초. 얘는 몇 초 걸리니? 1초. 이런 얘기야. 이해해? 이해해? 그러니 착지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비율이 되겠어. 시간 비율이 2대 1일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t초 걸리면 얘는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2t 걸려. 이런 느낌이야. 그치? 그랬을 때요. 됐어? 수직 방향으로는 이 새끼 뭐하냐? 자유한가. 그죠? 수직 방향으로 이 새끼 뭐하냐? 자유한가야. 자, 지구상의 자유한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 중력, 도시. 이거밖에 없지. 근데 A는 떨어지는데 2t 걸리는 높이에서 떨어지고, 그치? B는 떨어지는데 t 걸리는 높이에서 떨어진 거 아니니? 그랬을 때 이 거리에 비해서, 요 넓이에 비해서 이 넓이가 몇 배 크냐? 네. 그쵸? 그래서 얘 낙하 높이가 얘가 40이면 얘는 얼마야 되니? 10이죠. 이거 10이라는지. 되겠어요? 시간의 비율이 1대 2면 낙하거리 비율이 1대 4여야 됩니다. 이해돼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투 문제는요 계속 생각을 자극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봐, 저런 생각도 해봐, 이렇게도 생각해봐, 저렇게도 생각해봐. 이런 것들이에요. 되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탑 1보다 하이탑 2가 훨씬 좋아요. 배우고 나면 아이들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스키 선수가 운동하다가 A점에서 수평 방향으로 속도가 5로 수평으로 날아가다가 됐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됐어. 이 이제 경사져 있는 곳에서 이 스키 선수가요.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수평으로 등속도를 이렇게 나눈다는 거니까 자기 몸이 수평 속도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수평 속도를 이렇게 던지면 꼬매가 얘는요 어떻게 됩니까?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 경사면에 여기에 부딪혔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끝을 A 지점 여기를 B라고 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사실은 얘는 여기에서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고 수직 방향으로 자유낙하 이렇게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P타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착지할 때까지 걸릴 시간을 T초라고 치자. 됐어? 그러면 수평으로 간 거리.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는요. 맨 처음에 이 사람이 날아가는 속도 V에다가 됐어? T라는 시간을 곱하면 되죠. 맞아? 그렇죠? 수평 속도에다가 착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곱하면 되잖아요. 됐죠? 수평으로는 등속도로 갔을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가 이 거리랑 같잖아. 됐어? 그래서 수평으로 간 거리는 VT. 수직으로 간 거리는 자유낙하 거리니까요. 자유낙하 거리 H는 2분의 1 GT 제곱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5t 제곱이잖아요. 이게 낙하거리죠. 그런 관계를 갖는 B점의 낙하였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꼬맹아 요각도를 30도로 준 거 센스 있게 보시면 좋겠죠. 요각도가 30도. 그러면 30도의 피타가 가지고 있는 길이의 특성 보이냐? 1대, 2대, 루트 4 맞아? 이거. 자, 그래서 B점에 낙하했을 때 A, B 사이의 거리인 저 빗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했고요. 얘는 수평으로 날아간 속도가 5라고 줬네요. 그러면 여기를 5로 바꾸시면 되겠죠. 수평 속도가 5야 라고 줬습니다. 그럼 빨리 구해. T 대 5t 제곱의 길이 비율이 루트 3대 1의 비율이어야 돼. 맞아? 이거지. 그러면 이 거리의 두 배이에요. 맞아? 얘가 이게 3분의 1이죠. 그러면 이 길이가 3분의 9죠. 그러면 이 거리의 두 배니까 3분의 10이죠. 됐어? 선생님도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외우지 못해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생각하는 거고요.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외워서 풀지 않거든요. 외울 수도 없어요. 선생님 푸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괜찮아. 할만해.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몇몇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같이 풀어보죠. 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면 돼?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해보세요.
끝입니다.